사람에게 무시당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집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말을 하게 되고 평소라면 넘겼을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시당했다는 느낌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작아진 것 같고 내 가치가 떨어진 것 같고 상대에게 내가 별것 아닌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무시당한 순간에 하는 행동이 오히려 나를 더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훨씬 줄어들고 무례한 사람 앞에서 내 품격을 잃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첫째,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겠다. 회사에서 내 의견을 대충 넘기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회의에서는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친구가 나를 별것 아닌 사람처럼 대하면 내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일부러 꺼냅니다. 누군가 내 능력을 낮게 평가하면 내 경력과 성과를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돈이 많다는 것,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까지 보여주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내 가치의 기준을 상대에게 넘겨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상대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가 무시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내 감정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알아봐 준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려 합니다. 나도 이런 사람을 알아. 나도 예전에 이런 일을 해봤어.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도 사람들이 꽤 인정해줘.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상대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지 마.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누군가 인정받으려고 애쓸수록 그 사람을 더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씀에는 불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둡니다. 자신의 능력을 몰라주는 사람이 있어도 일일이 증명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낮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하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에게 끝없이 해명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쓸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인가? 둘은 전혀 다릅니다. 업무상 오해가 있다면 설명해야 합니다. 내 권리가 침해됐다면 말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면 정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저 사람이 나를 대단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이유라면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까지 들어가 내 이미지를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설명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까지 증명하면 또 다른 이유를 찾아냅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애초에 나를 존중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증명하지 마십시오.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십시오.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증명합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꾸준히 살아온 사람의 삶에는 결국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언젠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든 말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할인해서 팔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 알아봐 줘야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맞서지 마라. 무시당했을 때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비꼬면 나도 비꼬고 싶습니다. 상대가 목소리를 높이면 나도 목소리를 높이고 싶습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말하면 더 센 말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 같고 참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참는 것과 끌려가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말해야 합니다. 선을 넘으면 경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을 감정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강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잘못했던 문제보다 내가 화내며 했던 말이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상대는 자신이 무례했던 것은 잊고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잖아. 이상하지요. 처음 문제를 만든 사람은 상대인데 어느 순간 내가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싸움의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을 무시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흔드는데 능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슬쩍 비꼽니다. 애매하게 깎아내립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농담처럼 공격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화를 내면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농담인데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내네. 이런 사람에게 가장 좋은 먹이는 당신의 격한 반응입니다. 당신이 흥분할수록 상대는 오히려 침착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만든 무대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그런 식의 말은 불편합니다.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대화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짧으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비웃어도 같이 비웃을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여도 따라 높일 필요 없습니다. 차분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언제 화를 낼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굳이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싸울 수 있지만 싸울 가치가 없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도 있지만 이겨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싸움도 있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서 나를 비난했다고 밤새 댓글을 달며 싸우는 것, 술자리에서 누군가 한마디 했다고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회사에서 무례한 사람이 있다고 매일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것, 이런 싸움은 이겨도 피곤합니다. 상대가 사과한다고 해도 이미 내 하루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결과만 보지 말고 싸움의 비용도 봐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반응하는데 내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내 기분이 얼마나 망가지는가, 집에 돌아가서까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가,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는가? 그렇다면 상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평온함, 그리고 가장 아까운 당신의 오늘입니다. 무례한 사람 하나 때문에 좋은 하루 전체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던진 한마디를 하루 종일 품고 다니지 마십시오. 누군가 쓰레기를 던졌다고 해서 그것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침묵으로 넘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명백한 모욕, 권리 침해처럼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감정 싸움보다 기록과 절차가 훨씬 중요합니다. 날짜를 적고 상황을 기록하고 필요한 자료를 남기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감정적으로 10번 싸우는 것보다 차분하게 한 번 대응하는 것이 훨씬 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무시당했을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내일 아침에도 필요한 말인가? 내일도 해야 할 말이라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분노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면 대부분 내일은 하지 않아도 될 말입니다. 반응을 늦추십시오. 말을 줄이십시오. 감정을 가라앉힌 뒤 필요한 행동만 하십시오. 상대에게 가장 강력한 모습은 상대보다 더 크게 화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셋째, 계속 곁에 머물지 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계속 기회를 줍니다. 이번 한 번만 그런 거겠지.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이니까 내가 조금 이해하면 되겠지. 그래도 오래 본 사이인데, 가족인데 어떻게 끊어? 직장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물론 모든 관계를 한 번의 실수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날도 있고 말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입니다. 내가 싫다고 말했는데도 반복하는 사람, 사과하고 다시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낮추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내가 잘 되면 불편해하고 내가 힘들면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 내 경계를 계속 시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 이 말을 100번 해도 행동이 계속 무례하다면 행동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가능성을 사랑합니다.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내 진심을 알면 달라지겠지.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지겠지. 그러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언젠가 달라질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를 대하는 그 사람입니다. 몇 년 뒤의 가능성 때문에 오늘의 상처를 계속 참지 마십시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계속 잘해주는 것입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답하고, 부탁하면 들어주고, 필요하면 달려가고, 기분 나쁘게 말해도 웃어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착하게 행동하면 상대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호의를 고마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호의를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 그러다가 이번에도 부탁할게. 조금 지나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거절했을 때 화를 냅니다. 이상하지요?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어느 순간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경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은 배려하지만 필요할 때 거절합니다. 좋은 사람은 이해하지만 무례함까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관계에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내 마음 가장 가까운 곳까지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만 하는 사이로 두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연락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서 보내줘야 합니다. 거리 두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 아무나 들이지 않습니다. 현관문이 있고 비밀번호가 있고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미워해서 문을 잠그는 것은 아닙니다. 내 공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에도 문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들어와 어지럽히고 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특히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거리를 둘 때 거창하게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너랑 손절할 거야.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모든 관계에서 이런 선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내 이야기를 덜 하고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고 상대에게 쓰던 시간을 나에게 돌리면 됩니다. 관계의 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한쪽은 내 경계를 존중합니다. 내가 혹시 불편하게 했어? 그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이런 사람은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은 화를 냅니다. 너 변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그 말이 오히려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이 좋아했던 것은 당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편리했던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받아주던 것, 거절하지 않던 것, 상대 기분을 먼저 살피던 것, 그것을 잃으니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경계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할 관계가 있고 놓아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한 관계인 것도 아닙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오래된 관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시하는 사람을 쉽게 떠나지 못할까?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못 떠나는 게 아닌데 맞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사람은 행복보다 익숙함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도 익숙한 관계가 낯선 외로움보다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처받으면서도 그 자리에 머뭅니다. 두 번째는 미련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좋았는데 우리는 현재의 사람보다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좋았다는 이유로 현재의 무례함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좋았던 기억으로 남겨도 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과 멀어지면 혼자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계속 무시당하고 외로운 것과 잠시 혼자이지만 내 마음이 편안한 것, 어느 쪽이 정말 외로운 삶일까요? 때로는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진짜 해야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착하게 굴었나? 내가 만만하게 보였나? 물론 내 행동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무례함까지 모두 내 책임으로 가져오지는 마십시오.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가진 문제를 내 가치의 문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둘째, 한 번은 분명하게 표현하십시오. 그 말은 불편합니다.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내 기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상대의 기준을 보면서 행동합니다.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조금씩 시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농담, 다음에는 조금 더 심한 농담, 그 다음에는 공개적인 무시. 처음부터 선을 보여주면 상대가 쉽게 넘어오지 못합니다. 셋째, 말보다 행동을 보십시오. 사과를 했는지가 아니라 사과한 뒤 달라졌는지를 보십시오. 미안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사과입니다.
말은 관계를 잠시 붙잡을 수 있지만 행동만이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나를 좋아하는 10사람보다 나를 싫어하는 한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10사람이 칭찬해도 한 사람의 비난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10사람이 나를 찾는데도 나를 무시하는 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을 보십시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을 쓰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설득하며 보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존중은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존중에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달라고 요구한다고 반드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알려줍니다. 내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에게 계속 시간을 내주면 상대는 내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배웁니다.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사람에게 계속 웃으며 넘어가면 상대는 나와의 약속은 어겨도 된다고 배웁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도 계속 맞춰주면 상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은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선을 넘으면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를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호함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한 기준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 거절하고 상대가 화낸다고 다시 허락한다면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한 번 선을 정했으면 그 선을 내가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무시는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나를 무시하는 순간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힘든데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상처받았는데도 내가 예민한 거겠지. 싫은데도 거절하면 나쁜 사람 같잖아. 쉬고 싶은데도 남들은 더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계속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존중해달라고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존중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고 싫으면 싫다고 인정하고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았다고 인정하십시오. 감정을 인정한다고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인정해야 그 다음 행동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나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줄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참을 필요 없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계속 맞춰주지 마. 너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수. 사람들은 무시당하면 복수를 생각합니다. 언젠가 성공해서 보여줘야지.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여줄 거야.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이 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이유도 그 사람, 돈을 버는 이유도 그 사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이유도 그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서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가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잊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던 일이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식을 들어도 별 감정이 들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지 않은 상태. 그것이 가장 완벽한 끝입니다. 내 삶이 너무 좋아져서 과거의 무례함을 꺼내볼 이유조차 없어지는 것.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성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잘 사십시오. 당신이 편안해지기 위해 성장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기준은 단순해져야 한다. 어릴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연락처에 사람이 많으면 인맥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모임이 많으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있을 때의 내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계속 눈치를 봅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상대 표정을 살핍니다. 집에 돌아오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내가 아까 그 말을 왜 했지? 혹시 기분 나빴으려나? 내가 너무 말이 많았나? 계속 나를 검열하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과 있으면 편안합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고 침묵이 생겨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느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 관계보다 나답게 있어도 괜찮은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이 기준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시간이 없습니다. 무시와 비판을 구분하라. 여기서 한 가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과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까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놓친 부분을 알려주는 사람,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비판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일에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 하지만 무시는 사람 자체를 깎아내립니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뭘 알겠어. 넌 해봤자 안 돼. 비판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무시에는 우월감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건강한 비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설명하면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에 있다는 느낌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불편한 말을 무시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배울 것은 배우십시오. 고칠 것은 고치십시오. 하지만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말까지 내 안으로 가져오지는 마십시오.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일 때가 있다. 우리는 모든 말에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오해하면 해명하고 비난하면 반박하고 무시하면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답인 순간이 있습니다. 설명해도 듣지 않을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 싸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싸움을 주지 않는 것, 나를 깎아내려야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에게 반응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모든 초대에 갈 필요가 없듯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가 싸움을 걸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링 위에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침묵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할 말은 많지만 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때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습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상대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100번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둘째, 감정적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운전대를 상대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은 차분하게 하고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오. 하지만 상대가 만든 감정 싸움에 끌려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셋째, 계속 곁에 머물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끝없는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볼 수 있는 만큼만 다른 사람을 봅니다. 누군가는 보석을 보고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보석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내가 나를 존중하십시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필요할 때 거절하고 선을 넘으면 멀어지고 설명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무시했던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멋진 모습은 그 사람보다 성공한 모습도 그 사람에게 복수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한마디에 밤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예전에는 인정받고 싶었지만 이제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예전에는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참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잃는 관계에서 나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평온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을 반복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을 계속 내주지 마십시오.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지킬 관계와 놓아야 할 관계를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의 평가가 사실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느라 자신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존중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무시당했을 때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왜 나를 무시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가까이 할 사람인가? 질문이 바뀌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나를 인정해달라고 매달리는 삶에서 누구를 내 곁에 둘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누구를 드릴 것인지, 누구에게 시간을 줄 것인지, 누구의 말을 중요하게 들을 것인지 그 결정은 당신이 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더 크게 소리치지 마십시오. 더 많이 자랑하지 마십시오. 더 오래 매달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조용히 돌아서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언제나 손해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놓는 순간부터 내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다시 믿는 일입니다. 무시당할 때 세 가지만 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감정적으로 맞서지 마라. 그리고 계속 곁에 머물지 마라.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인생까지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아무에게나 내어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